안녕하세요. 예, 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그 법원개혁, 사법농단으로 비롯된 그런 법원개혁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3월 6일자 경향신문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이탄희 판사가 법원 행정처로 발령이 났다가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사표를 썼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벌써 3년이 넘게 지난 일이 됐는데, 그때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그 이후로 그런 사법농단의 전말이 막 고구마 줄기 캐듯이 줄줄줄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 이탄희 판사는 당시에 이제 판사 뒷조사 파일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조사를 이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사표를 이제 썼는데, 그 사표가 반려가 되고 다시 이제 원래 근무를 하던 안양지원으로 이제 복귀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판사 일을 하기가 이제 어려워서 계속 이제 이런 사법농단에 관련된 활동들을 법원 내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도모를 해보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서 2019년도 2월 달에 다시 이제 사표를 재차 제출을 하고, 그때 이제 법원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농단이 그 지난 국회 때부터 계속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사법농단에 대한 다양한 이제 대처 방안이 나오고, 법관을 탄핵을 해야 된다, 내지 그런 그 형사 절차에 계류된 그러한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해서 특별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특별재판법 등등이 이제 논의가 되다가 결국에 이제 시행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회에서 법관 탄핵도 못 되고, 그렇다고 특별 형사절차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또 법원에서는 계속 사법농단 관여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증인이 대기된 인원만 아직도 수십 명이 남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사법개혁과 관련돼서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떻게 고쳐져야 되느냐를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사법농단이 이제 밝혀진 그런 경과는 이제 첫 번째 도표입니다. 원래 이제 재판을 이제 개개 법원 소속된 법관들이 독립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대법원 산하에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원을 대신해서 예산을 따온다거나, 혹은 조직 인력을 이제 추가로 따온다거나, 혹은 국회와 청와대 간에 어쨌든 입법, 법원과 관련된 입법 문제든, 혹은 제 조직의 문제든 예산의 문제든 이제 관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법원의 행정의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로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런 사법 행정을 다뤄왔었는데, 근데 어쨌든 국회와 청와대라는 곳은 이제 정치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선거법 위반과 연루된 그런 의원들은 사실은 법원 재판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내 재판이 혹은 내 동료 의원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이제 선고가 돼야지 이제 의원직을 유지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청탁에 들어갑니다. 근데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도 당시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크게 이제 상고법원을 이제 입법화해야 되는 중차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또 이제 법원의 권한을 계속 이제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또 이제 상시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와 청와대에 계속해서 이제 거래를 해왔던 거죠. 청탁을 받으면 그에 대한 로비를 하고, 우리 것을 이제 들어주면 너네 것도 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한 것이 아니라 청탁과 로비의 관계, 내부자들의 그 관계로 이런 문제를 이제 사법행정의 문제를 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재판 독립의 방어선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나서서 이제 법원이 필요로 하는 뭐 상고법원 도입이라든가 혹은 헌재보다 이제 우위에 서려는 그러한 이제 법원의 입장 이런 거를 이제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서 이러한 국회와 청와대를 상대로 청탁과 로비를 해온 것이 이제 사법농단의 이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내부자들의 거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밝혀지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이유는 법원행정처에 주로 이제 재판을 하던 법관들이 이제 법원행정처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에 이제 2심의관, 기획 2심의관부터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주변 판사들이 너 법원의 중심으로 가게 됐다. 내지 또 잘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라는 곳이 수많은 3,000명의 법관들이 모인 개별의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법원의 중심이라는 곳이 딱히 재판 독립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재판을 하는 법관이라는 원칙에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또 조직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말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법원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법원의 그런 고유한 독자적인 이익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원의 그런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데 모두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청탁을 받으면 그에 대한 로비를 하고 또 청와대와 국회의원들 간의 관계를 잘 맺고 하는 역할들을 이제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이 너무나 충실히 잘 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해요. 그 개입은 안 되되 질문은 가능하다. 는 원칙이 작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이제 법원행정처의 이제 판사를 통해서 내 사건은 좀 기록을 꼼꼼하게 봐줘. 혹은 이제 뭐 원내대표나 혹은 뭐 법사위 위원장이 우리 동료가 계류된 그런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한다. 이 기록은 좀 더 꼼꼼히 좀 봐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개입입니까? 질문입니까? 사실 그 질문을 빙자한 개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잘 봐달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법원행정처에서는 막지를 못하고 바로 이제 그 재판부에 이제 요청을 해서 그 사건 진행이 어떻게 돼가는지 확인을 하고 또 심지어는 법원행정처에서 국회의원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어떻게 진행될지를 컨설팅까지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제 상고법원 도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까지 했었냐면, 당시 이제 임종헌이라는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있었는데, 상고법원의 성공적인 입법 추진 전략을 마련을 한다라는 이유로 파급력이 큰 사건, 혹은 뭐 정치적인 민감한 사건은 BH가 뭡니까? 청와대 블루하우스이죠.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이제 문건을 작성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또 상고법원 추진이 BH에 의해서 좌절이 될 경우에 사법부도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이제 청와대의 협박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상고법원 도입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너무나 이제 재판 개입까지 이제 서슴지 않는 그러한 이제 충성을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보였는데 결국에 이제 우병우라고 하는 이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암초를 만나서 결국 상고법원의 도입은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법농단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이제 양승태 대법원의 꿈도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의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근절을 하는 방안이 필요로 한데, 법원에 있는 상당수의 이제 판사들은 뭐 임종원이나 양승태 같이 너무 이제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려는 사람, 너무 이제 충성심이 높아서 과하게 이제 이런 재판에 개입까지 했던 사람,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끊어내면, 단죄를 하면 법원행정처 자체는 이거는 이제 법원의 행정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뭐 외부 정치적인 기관과의 그런 이제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필요악이다 라는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만 제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기관을 유지하는 게 법원의 독립을 위해서, 상권 분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 때도 새롭게 이제 법원의 이런 사법농단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제안들이 나오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 법원 행정처의 역할을 이제 외부 기관, 국회의원의 대통령 혹은 이제 그런 외부 시민 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사법행정을 담당을 하고, 법관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도록 해서 재판에 사법행정위원회가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이 방어선을 여기서 이제 치자라는 것이고, 재판부, 개별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런 개입이 차단되니까 그와 관련된 거래도 차단하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독립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고유의 권한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판사들은 사법행정위원회는 국회와 대통령과 같은 이제 정치적인 집단인 개입을 하는 것이어서 이거는 법관의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을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러한 이제 우리는 순수하게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 왜 정치적인 기관에서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느냐? 사법권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 그런 법원의 고유의 권한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계속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법원이 재판을 하고 법원에 이제 법관들이 들어간 법원행정처라는 조직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법농단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이 나쁜 사람들만 제거하면 이러한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법원행정처라는 조직 자체가 이제 법관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정을 하는 기관이어서 개별 재판부의 그 자기 동료 판사들한테 뭔가 이제 확인을 하고 개입을 하는 게 너무나 이제 손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전혀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 뭐 개별 법관 입장에서도 자기 동료 판사가 뭐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거를 안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협조를 하고, 법원행정처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국회와 청와대에 계속 로비를 하고, 국회가 청와대가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청탁을 하는 이러한 거래, 내부자 거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고 뭐 질문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사실 이 관계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독립선을 여기에다가 치고 사법행정위원회는 오히려 이제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러한 외부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에 있어서의 그런 법관의 독립, 또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는 방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그 법원조직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들이 계속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법농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원 개혁의 문제,
법원 조직법 개정을 통한 사법이용 행정위원회 설치의 문제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이러한 사법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